혈압이라는 것도 물론 이제 140에 90이 넘어가게 되면 고혈압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140에 90보다는 150에 100이 훨씬 더 나쁜 거고요. 그것보다는 160에 110이 훨씬 더 나쁜 거고 점점 이제 고혈압 단계를 나누는데 우리가 이제 고혈압의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분류를 하는 이유는 그 환자들을 어떤 식으로 치료에 접근을 들어갈지 그 기준을 좀 나누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고혈압 1단계 이제 막 140, 90 막 넘어가는 것 같아. 그러면 그런 환자들을 모두 다 약물 치료를 하진 않고요. 보통은 한 생활요법을 한 3개월 정도 또는 길게는 6개월까지도 한번 해보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했던 혈압이 반드시 이 사람의 혈압이다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 생활요법으로도 어느 정도 혈압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생활요법을 잘 하실 수 있고 굳이 약을 안 드셔도 140, 90 미만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분이면 그쪽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죠. 이미 오실 때부터 뭐 160에 100이다 라는 식으로 오게 되면 이건 생활요법으로 떨어질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정도고 약을 그렇다면 처음에 어느 정도 세기로 쓰는 게 좋을 것인지를 저희가 전문가들이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이고요. 고혈압을 치료할 때 우리가 흔히 쓰는 고혈압 약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공인돼서 많이 쓰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부작용도 별로 없는 그런 약들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그 4가지를 써가지고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후부터는 그런 합병증이 굉장히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혈압을 본인이 잘 조절을 해야 되는 건데요. 혈압은 아직까지 완치가 불가능한 편이죠. 완치가 아니고 혈압은 조절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이제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혈압이 오른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 몸에 닥친 스트레스에 대한 대비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수면무호흡증 같은 게 잘 때마다 숨 못 쉬는 게 계속 지속이 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럴 때는 혈압이 너무 올라가게 돼 있으면 일단은 저는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혈압을 정상으로 떨어뜨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혈압을 올릴 수 있는 다른 인자들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끊고 몸무게도 빼면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잠도 규칙적으로 자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 리듬도 굉장히 규칙적으로 하고 기분도 좋아지고 상쾌해지고 몸이 건강하다고 느껴지면 그것만으로도 혈압이 점점점 떨어지게 되거든요. 술만 안 먹어도 담배만 안 피워도 5에서 10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거에 맞춰서 혈압약을 점점점 줄이거나 또는 완전히 끊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혈압이 이미 뭐 특별한 이유 없이 뭐 160, 180에 100 뭐 이런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데 나중에 그런 식으로 해서 약을 끊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평생 그냥 약을 드셔야 될 경우가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문제는 혈압약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평생을 먹어도 5년, 10년, 막 20년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니까 이걸로 인해 합병증이 생겨나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5년 먹었던 사람이 이제 5년 먹었으니까 그만 먹지 않아도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혈압약을 먹어서 혈압을 떨어뜨려서 얻는 이득이 혈압약을 지속적으로 먹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합병증보다 훨씬 높아요. 우리 그 조상님들이 예전부터 다 임상 실험을 해가지고 다 밝혀진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의 몸 상태가 변하면서 그 혈압약이 자신한테 너무 세지면서 오히려 혈압이 떨어지고 막 이런 저혈압 증상을 일으키면서 이런 합병증 같은 걸 겪는 경우도 물론은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많이 드물고요. 그 혈압을 떨어뜨리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특별한 매기가 없는 한 혈압약은 지속적으로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 수능도라는 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혈압에 있어서는 무슨 약을 어떻게 얼마나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능도가 좋냐 안 좋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혈압약을 잘 먹어서 뭐 한 달 후 또는 3달 후에 이제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혈압을 제대로 유지를 시키려면 그대로 약을 계속 복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보통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수능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흘치 약을 드렸는데 열흘 중에 8일 또는 9일 정도 혈압약을 잘 드셨던 분과 3일 내지 4일 내가 오늘은 혈압을 재보고 혈압이 높으면 약을 먹고 혈압이 낮은 것 같으면 안 먹고 이러신 분들을 비교를 해보면 그 예후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혈압을 얼마나 꾸준히 잘 먹느냐도 그 사람의 예후를 결정지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약을 굉장히 꾸준히 잘 먹어주는 것이 제 시간에 먹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또 하나의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혈압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종양 덩어리가 몸에 있거나 아니면은 그 심장 쪽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져서 이렇게 2차성으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는 그런 종양을 제거를 해주거나 또는 혈관을 넓혀주고 나면 혈압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는 약을 끊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런 뚜렷한 원인이 없이 혈압이 올라가는 본태성 고혈압인 경우에는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뭘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만 먹는 거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든지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장이 세게 짜주면 또 고혈압이 생기기 때문에 심장이 벽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그런 합병증이 오면 안 돼요. 심장도 어느 정도 편안하게 뛰어야 혈압도 조금 유지가 되고 너무 높지 않게 유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심장이 잘 뛸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그 바나나 같은 거, 뭐 바나나가 뭐 꼭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바나나 속에 들어있는 칼륨 같은 것들은 심장 근육이 편안하게 뛸 수 있게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바나나만 드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럼 바나나도 드시고 뭐 채소도 드시고 과일도 드시고 대신에 뭐든지 적당히 드시라. 또 하나는 소금기를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김치도 소금에 절여서 만드는 대표적인 음식이고요. 그리고 된장도 소금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간장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거를 먹는 것보다는 국으로 만들어서 김치국, 된장국으로 헐렁하게 좀 이렇게 해서 먹는 게 좋고요. 국물을 다 먹는 것보다는 건더기만 조금 드시는 게 좋고, 김 같은 거 드실 때도 김에 막 소금이 막 붙어 있으면 좀 털어버리고 그렇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운동하시는 거 굉장히 좋아요. 운동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아까 혈압이 좀 오른다 그랬죠. 황영조 같은 마라톤 선수들 뭐 이런 분들 보시면 심장이 굉장히 느리게 뛰어요. 일단은 우리가 심장이 1분에 60에서 100번 사이로 뛰는 게 정상인데 심장이 한 40번 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상이 없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심장이 40번만 뛰어도 충분히 온몸으로 충분한 피가 돌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심장이 건강해지고 혈관이 건강해지고 따라서 혈압도 잘 조절되는 경우가 많고 몸에 비만도 없어지고요. 콜레스테롤도 떨어지고, 가장 조절해야 되는 게 뭐냐, 시작 부위가 뭐냐라고 하면은 비만인 경우가 많아요. 뚱뚱해지면서 혈압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뭐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몸이 좀 뚱뚱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보다 많이 뚱뚱한 것 같아, 특히나 복부 비만이 문제인데 그걸 빼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이제 결국엔 언젠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질환들이 생겨날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심한 치명적인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고혈압하고 같이 동반돼서 혈관을 굉장히 나쁘게 만드는 그 질환 중에 하나가 고지혈증입니다. 자기 몸속에 콜레스테롤 어느 정도 있는지는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기름기도 안 먹고 맨날 채소, 과일만 먹기 때문에 나는 콜레스테롤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나는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폐암이 안 걸릴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담배를 피는 사람이 물론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지만 그 담배를 안 핀다고 해서 폐암이 안 걸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몸속의 콜레스테롤은 몸에서 합성하는 게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어떤 유전자가 있어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합성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먹는 걸로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콜레스테롤을 안 먹는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높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피 검사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해봐서 자기 몸에 콜레스테롤이 높은지 아닌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고, 콜레스테롤 높다라 그러면 물론 콜레스테롤 약도 드셔야 될 정도면 약도 드시면서 콜레스테롤 좀 조절해서 하는 게 좋고요.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고혈압뿐만이 아니고 고혈압 외에 다른 위험 인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당뇨,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콜레스테롤, 그리고 가족력, 비만, 술, 담배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절을 해주셔야 우리가 원하는 그 건강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조절을 한다고 해서 다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고혈압뿐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절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